스튜디오 드래곤. 아, 스튜디오 드래곤. 아, 그놈의 연대기. 예, 아스날 연대기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돼서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표님께 배웠던 거는 일상에서 예, 투자거리를 찾아내는 예. 걸 배워서 맘스터치를 먹어보고 그러시구나. 감자튀김이 되게 맛있네? 아, 예. 그래가지고 5월달에 되게 주가가 네.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좀 해봐가지고 수익을 냈던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네. 그렇게 좀 일상에서 좀 기회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특히 여성분들이시라면 내가 지금 계속 뭔가 온라인 결제를 한다, 뭐 모바일 쇼핑한다, 홈쇼핑 결제한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바일 쇼핑 쪽에 주변에서도 지인들하고도 계속 그런 나 오늘 뭐 시켰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산업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모바일 산업, 모바일 쇼핑이 계속 커지면서 누가 또 수혜를 볼 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뭐 택배 산업, 그다음 운송, 물류 산업 이런 애들이 이제 수혜인데 그걸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뭐 만약에 택배 산업이면 이거 박스를 계속 박스가 오네. 이 박스가 오면 도대체 이 원 재질이 어디지? 그러면은 이게 골판지라는 거죠. 그럼 골판지 업종은 또 어떤 업체들이 있지? 뭐 신대양제, 태림포장 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주가 한번 봐보세요. 이미 막 주가가 4-5배 올라가 있어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계속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피가 계속 올라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적이 완전 급상승을 했고 거기에 이제 트렌드까지 완전 맞물리면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예로 만약에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이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수영복을 입는데 래시가드를 많이 또 사용합니다. 네. 래시가드를 많이 쓰는데 래시가드 이제 막 주변에서 맘카페나 막 이런 데서 이제 추천 받았겠죠. 그러면 래시가드 어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보면 디스커버리가 또 되게 많이 입어요. 예, 공유가 선전을 하면서 도깨비에서 완전 공유 씨가 뜨면서 디스커버리가 완전 올라왔어요. 근데 그 디스커버리가 그러면은 어디 업체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FNF라는 회사예요. 그럼 FNF가 디스커버리도 하고 MLB 키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MLB는 또 중국인들이 야구 모자를 또 미친 듯이 샀죠. 예, 또 면세점 가보시면 MLB 매장 한번 가보세요. 중국인들이 모자를 엄청 10개씩 사고 막 이래요. 난리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일상에서 그리고 나서 FNF 주가가 거의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갔죠. 최근에 또 중국 진출한다고 하니까 또 주가가 또 계속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뭐 제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태양의 후예 드라마를 보고 저는 제이스티나 태양의 후예 이제 그런 송혜교 씨 PPL 나왔던 그 보석 목걸이랑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본 게 아니라 그 나오는 타이밍과 몇 초가 노출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했었어요. 네, 드라마를 재미로 봤었어야 되는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좋게 수익률 35%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우리가 특히나 여성분들 드라마 이런 거 좀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캐슬 뭐 그러면 J TBC, J 콘텐트리가 또 주가가 한번 또 움직였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TV도 봐야 되겠군요. TV를 뭐 굳이 뭐 제가 보라는 말씀은 아닌데 혹시 TV를 자주 내가 보신다면 TV 프로 뭐가 재밌는지 시청률을 좀 검색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막 신작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검색해보고 제작사를 또 검색해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좀 되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그놈의 연대기. 아스날 연대기가 생각보다 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대감에 그냥 차라리 팔든가, 아니면 그니까 결과를 까보고 시청률이 좀 반등하기 힘들다. 그럼 좀 오래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표님, 신문은 어떻게? 신문은 뭐 제가 이제 신문을 가져와 봤는데, 준비성도. 제가 이렇게 신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어디 신문을 뭐 지향하는 건 아닌데요. 경제신문을 좀 보시면 확실히 좀 재밌어요. 근데 경제신문을 보시는데 처음에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이게 너무 재미없다. 보기가 힘들다. 나 다 안 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좋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목부터 보세요. 그냥 다 보시되 처음에 한 일주일하고 한 달 정도는 그냥 제목만 보세요. 괜찮아요. 제목만 보시고 그냥 이런 흐름이 있구나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감
거부감을 좀 늦추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목부터 보세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되셨으면은 신문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섹터, 내가 관심 있는 섹터를 보시면 좋아요. 관심 있는 섹터,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섹터를 단락별로만 읽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또 한 달을 또 해보시면은 내가 이제 이게 조금 이걸 안 보면 안 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신문을 보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넓혀나가는 게, 일단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신문을 만약에 내가 보시다가 뭐 중요하다 생각되면은 뭐 밑줄을 그으셔도 좋고, 이렇게 밑줄도 막 네, 이렇게 막 제가 메모도 해놨어요. 해놨는데 밑줄을 그어놓고 지금 최저임금 뭐 동결 뭐 내년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또 오른다면 당연히 편의점, 대형마트는 투자해서 좀 제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아르바이트 인력, 파트타임 인력이 가장 많이 편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이거를 내가 투자 노트나 메모지에다가 따로 이렇게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모아놓은 힌트를 가지고 내가 투자해야 될 섹터 혹은 투자해야 될 기업을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신문을 제가 자세히 이야기 안 드렸지만 신문을 나중에 보시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독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신문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신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신문을 쓰시는 분들은 기자들이신데 투자 관점을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투자 관점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의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투자자들이 쓰는 입장이면 그게 기업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하게 쓰질 못하거든요. 근데 기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쓰시죠. 사실관계. 그래서 신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 뉴스도 좋은데요, 동영상도 좋은데 좀 다독을 해서 예측과 사고력을 넓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만 잘 읽으셔도 주식 투자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이 신문을 봐야 되는 거죠? 종이 신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핸드폰 보는 거 좋은데요, 모바일로 보시면 그거 좋아하는 것만 자꾸 클릭을 하세요. 네, 그죠. 결국에는 기승전 연애 쪽으로 가시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조회수 높은 것만? 네, 조회수 높은 1위에서 5위까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시려면 종이 신문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힘드시더라도 이 트레이닝이 되시고 이거랑 산업 리포트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1년 혹은 6개월만 하시면 도움이 정말 된다는 거를 이야기 강력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도 실제로 초보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죠? 예, 저도 사실 안 읽혔어요. 신문을. 저는 1년 동안 제목만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안 읽혀. 이게 아버님이 신문을 진짜 많이 보셨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자꾸 읽으시지? 그러니까 아버님 신문 내용 가지고만 얘기 자꾸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아버님하고 이 대화가 없던 아버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트였어요. 서로 이제 기업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관계 회복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주식 투자다. 이렇게 또 합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투스는 사실 이제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으로 본업의 가치가 있고요. 얘네가 일매출이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1억에서 12억 정도가 돼요, 일매출이.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작 일정이거든요. 본업과 신규 게임이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본업은 잘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잘해.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글로벌에서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5년 동안 흥행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신규 게임이 여태까지 다 나왔는데 다 망했어요.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신규 게임이 딱 여기서 보시면은 버디크러쉬, 히어로즈 워2, 서머너즈 MM1, 서머너즈 100년 전쟁, 이 4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제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서머너즈 MMO고 그 다음에 버디크러쉬, 이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컴투스나 게임빌도 그렇고 2개 같은 해 거의 이제 모회사 자회사거든요. 관계가 컴투스가 자회사, 엄마 회사가 게임빌이에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컴투스가 지금 매년 1,300억씩 벌어주고 있어요. 근데 게임빌은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흥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엘룬이라는 게임이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 기대작도 하나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8월 8일날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출격을 하고요. 한 달 뒤에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이 버디크러쉬라는 게임이 이제 골프 게임인데 이게 골프 시장 게임이 꽤 커요. 실제로 1위 업체가 일매출 7억이에요. 그러니까 일매출 7억인데 물론 7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지금 버디크러쉬가 이걸 겨냥해서 이 애들 뺏어오겠다 이 전략인데 일매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3억. 그러면은 이게 일매출이 더해지면은 이제 주가의 시그널이 한번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분기 실적은 다른 게임사 대비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다른 게임사 대비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2분기가 아마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지금 7,50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올해 지나고 나면 9,0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내년이 되면 1조가 넘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몇 천억 얘기하는데, 회사가 몇 천억이라는 현금, 거의 1조라는 돈을 만약에 내년에 갖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 예전에 그 GS 리테일이 웅진코인 인수할 때 실탄 쏜 게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쏠려고 했던 게 1조 2천억이었어요. 1조라는 돈이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떤 회사를,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대표이사가 최근에 명령 하달이 떨어졌죠. 게임 회사들이 많이 싸졌다. 이제부터 우리가 좋은 기업은 사들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직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M&A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금 보유가 올해 9천억,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근데 시총은 1조 2천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의 보유량, 보통 이제 이런 거를 빼게 되면 이 회사를 만약에 인수한다, 누군가. 그러면은 1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건데, 그럼 완전 거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적대적 M&A를 계속 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알고 자사주를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지분이 적었거든요. 근데 마음만 먹고 연기금이랑 KB자산운용이 둘이 합세해서 KB한테 몰아주면은 인수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은 KB가 서로 그냥 관계가 좋은데, 만약에 서로 사이가 어그러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몰라. 아무튼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있고, 아무튼 이 서머너즈 MMO가 최근 가장 큰 기대작인데, 이 서머너즈 MMO가 일매출이 기대감이 7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올해로 예정이 되는데 올해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1분기나 4월, 5월쯤에 그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로도 주가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1년 연말까지 정도나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정도만 어느 정도 이걸 가져가 보면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진짜 커요. 서머너즈 MMO가. 왜냐하면 서머너즈라는 게임이 성공을 했잖아요. 서머너즈 MMO는 장르가 달라. 그래서 MMO이기 때문에 일매출이 초반에 완전 많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코믹이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확대를 계속 하잖아요. 이 IP를 확대. 디즈니 마블처럼 시리즈 그거를 화시킨다는 목표예요. 그래서 서머너즈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서머너즈라는 게임이 하루에 평균 접속자 수가 90만 명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능 시험 치는 사람이 50만 명 되나요? 근데 90만 명이면 하루에 전 세계 9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이거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단한 게임을 지금 하는데, 그 서머너즈의 IP가 굉장히 커서 MMO도 게임 대작이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크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지금 이제 올해 1,400억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력은 계속 뽑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작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인력을 많이 뽑다 보니까 푹 가라앉았어요. 푹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제 좀 자연적으로 서머너즈가 조금 후퇴 살짝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 근데 서머너즈 후퇴는 별로 안 했어요. 사실 인건비가 거의 200억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은 뭐 지금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일단 많고 부채가 아예 없어요. 부채가 없고 주가는 대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주가는 10만 원을 깨고 대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2019년 펍의 PER 밸류가 9배에서 10배, 성장성은 버디크러쉬하고 서머너즈 MMO가 될 것 같고요. 신작, 모멘텀은 신작과 M&A, 게임 시장은 워낙 레드오션 시장이고요. 지금 규제 완화는 정부에서 계속 풀어주고 있고, 자, 그래서 컴투스는 아무튼 조금 마음 저는 편하게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뭐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보면 좀 뭔가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컴투스가 매번 반복을 했어요. 바닥에 이제 구간에 오면은 이 구간대 오면 바닥을
만들고 또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면 되게 화끈하게 좀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예전에도 뭐 단기간에 50%도 막 확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뭐 컴투스는 여기까지.